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이슈 이야기까지 다룰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상의하신 후에 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72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저희 2부 문 활짝 열어주실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2시에 찾아오는 이윤환입니다. 자, 뭐 앞전에 우리 바로 앞 시간대 방송하신 우리 차윤원 대표님 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인연이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뭐 방송이면 방송 또 아시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뜻깊게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차윤원 대표님 바로 뒤이어서 또 2시를 맡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의자를 통해서 고민 해결을 하시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정말 전화 주셔서 속 시원히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풀어드리려고 저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생방송 중에 이야기 나누는 것 외에 좀 더 길고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네. 자리죠? 자, 무료 세미나입니다. 역시 뭐 세미나에 얻어갈 수 있는 효과 일석오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선 날씨가 풀려져서 정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거지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이끈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시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나 운동하러 나간다 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 세미나는요 그냥 뭐 운동 겸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셔서 좀 여러 가지 또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셨던 궁금한 점도 보따리도 풀어놓으시고 또 투자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면 엑기스 있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번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면서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 주제로 삼아서 박사 논문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봐야겠죠. 부동산은 사실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조금 혼돈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 부담에 세금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이 집주인들 어떻게 앞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대표님?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은 디데이라고 한다면 5월 9일을 디데이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종부세에 대한 상승. 일단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이번에 됐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과연 5월 9일 이후에 판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주택자의 중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팔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래서 지금 초기부터 이 증여를 할까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났어요. 자, 근데 이제 사실 다주택자 중과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써먹었었고 그 써먹는과 동시에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한 주요
이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시행하는지는 이 이후의 판도를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빠른 시간의 대응력에 의해서 그게 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주택자 중개를 조금 유예하는 쪽으로 제스처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 우리나라의 그 제품 중에서 이제 삼성 갤럭시 이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그 경쟁사인 그 아이폰하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정말 신기술, 신 아이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적용 기간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게 된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을 좀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삼성이 선택하는 가장 빠른 변화, 이 부분이 대한민국 갤럭시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인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금 정책은 타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바꿨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방편일 수도 있지만 이 이후로 정말 다주택자 중과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안 팔렸을 때 그냥 시장 교란이라는 부분하고 또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과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정부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명심해서 좀 정부가 좀 좋은 대응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나 규제들을 더 내놓을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제 5월 9일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고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세금 관련한 대책이 지금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수요자들과 보유자들이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고민 좀 맞추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앞으로 방향들도 함께 저희와 맞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 또는 저는 지금 전략 빨리 세워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자리 있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인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는 잠실 파크리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네. 37년 됐고요, 보유. 네. 예,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했어요. 5% 미만. 네. 그거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주 비거주 그거 따지잖아요. 네. 상생 임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거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생 임대 주택은 이제 거주로 볼 수 안주. 있는지. 예. 네, 이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여쭤보면 될까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예,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 잠실에 지금 파크리오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네. 지금 보유한 지가 37년 됐다 하니까 예. 예전에 잠실 시형 시형 13평. 아파트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예. 이게 2008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예. 재건축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죠? 거의 이제 18년 그렇죠.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한 번도 거주를 안 하셨었나 봐요. 예, 저도 몸이 아프고 네네. 애들 직장 때문에도 안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생 임대 착한 임대 그거 했거든요. 네네네. 예. 자, 볼게요. 일단은 예. 이 상생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을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예요. 사실 비과세 혜택을 얻기 예. 위한다면 그죠? 예. 원래는 거주 요건은 필요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예. 이전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나눠서 예.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특례를 주는 거로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자, 근데 내가 거주를 안 했어. 근데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돼. 예. 라고 한다면 우선 예.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2억까지 비과세인데 이 많이 올라가는 이만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2%짜리를 곱하기 15년을 하면 30%를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공제를 해줄게요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4% 거주요건, 보유요건 4%씩 해서 곱하기 연수로 해서 만약 이게 예. 10년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예. 40%. 예. 또 거주요건, 이제 보유요건, 거주요건이 4%씩 해서 40%예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우리 저 시청자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거주를 안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상생임대주택으로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 자, 예. 그랬을 경우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거주 2년을 채워야 여기서 48%부터 출발하는 부분인데 예. 상생주택으로서 내가 거주 안 했다고 손치더라도 예.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겨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장특공제 두 가지 중에서 이쪽으로 일단 넘어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보유는 오래 했으니까 4%씩 해서 10년이 넘었으니까 40%는 맞아요. 예. 헌데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거주요건 4%는 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거주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짜리는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장특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40%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알아요. 예, 그렇게 알아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 시청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세법적인 게. 근데 우리 아니, 시청자님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 아유 저도 그렇게 알지요. 예, 근데 아는데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여건이 된다면 오래도록 들고 있었으니까 예. 옛날 취득 원가랑 비교해서 지금 매매 금액이랑 비교를 한다면 예. 내가 여기서 거주를 1년 할 때마다 4%씩 공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10년을 거주를 하면은 온전히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도합 이 80% 공제를 받으니 그 계산법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내가 1년을 거주하면 얼마씩 이득이 되는구나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항 여건상 난 도저히 여기 다시 들어가서 입주할 사항은 안 돼. 뭐 전세 놓은 금액도 너무 맞아요. 많고 사항이 안 예. 돼라고 한다면 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40% 장특공제 받는 게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예.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최근에 한 열흘 전에 뽑아보니까 뽑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억 2, 3천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 법에.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4%씩 해서 10년을 거주를 할 경우라면은 네. 1억이 안 나올 거예요. 예.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근데 물론 어차피 뭐 그때 당시에 네. 저도 좀 아팠고 네. 갈 상황이 못 됐어요. 직장도 또 멀었고 애기 아빠가. 자, 일단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예. 지금부터 출발해서 예. 이거를 뭐 어떻게 40%까지 되니까 예, 그거 갖고 감안을 해야 하시고 예. 지금 이 아파트를 뭐 당장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면 아니 팔아야 될 확률이 애기 아빠 요번에 아니 요번에는 아니고 네네네 내년이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갖고 이제 우리는 노후에 이렇게 좀 쓰려고 그러는 적이거든요. 저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예. 거주가 내가 거주도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하염없이 집값 올라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유, 쓸 그런 거 돈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정부에서 진짜 중과를 계속 시행을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기분 좋게 이렇게 공제 잘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좀 용도껏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궁금한 게 정부에서 지금 뭐 장특공을 뭐 비거주에 한해서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주로 된 거는 2년은 간주되는 거죠. 상생은.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에서는. 예, 세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주 요건은 실제 거주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상생임대주택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 원래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특례 요건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장특공제를 거주도 안 했는데 얘를 4%씩 2년을 차감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는 넘겨줄 수는 있으되 이순에 40%는 되되.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두 가지예요. 이쪽 2%씩 알아요. 차감되는 것하고 4%씩 하는 4% 해가지고 80% 공제짜리가 있는데 예. 이쪽으로는 들어오되 예. 거주 요건을 안 했으니 4%는 의미 없고 예. 보유 요건 40%만 다 해줄 수 있다. 요 얘기를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요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금이 진짜 복잡하긴 합니다. 정말 혜택하실 법해요. 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되네요. 일단 장특공 40% 혜택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워낙 복잡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크로스 체크 하시면서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예. 궁금하세요? 예, 그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고민이거든요. 네, 보고 계신 데 있으세요? 예, 제가 세 군데 봤거든요.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네. 전세 끼고 아파트 세 군데 봤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안산시 단원구 고단동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25평. 네, 두 번째는 고단동 중앙역 근처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분양권 매수. 세 번째는 그 저번에 대표님 방송 통해서 봤거든요. 예,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 34평. 네. 이 세 개 아파트 봤는데 예. 전세 끼고 그 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대표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주택은 있으실까요? 예, 한 채 있습니다. 한 채 보유 중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좋아하는데. 저 멀리서 어디 예.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억양이. 예, 맞습니다. 전라도입니다, 대표님. 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이 벌써 32년 됐는데요. 예. 저희 집사람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예. 제가 저쪽 전라남도 어디 광주 쪽에서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대표님은 예. 평택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맞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에요. 예.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 방송님. 자, 대표님 좋습니다. 봐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투자란 거는 사실 내가 이제 거주를 하지는 않고 갭 투자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갭 투자는 사실 지금 뭐 전라도 쪽에 계시다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사서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쪽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보니까 좀 괜찮은 아파트가 눈에 띄어서 한 2개 정도를 보셨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동탄 쪽에도 지금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는 동탄역 근처인데 하나는 동탄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한 7억 5천짜리 그 말씀을 드린 적인데 그걸 얘기하신 것 같고, 그죠? 예, 대표님 방송 보고. 네,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 컨셉이 우리가 아파트라는 컨셉을 갖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 소위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안산이나 동탄 쪽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맞죠? 예, 대표님 말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파트라는 종목이 투자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파트라는 건 원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예, 예. 투자 목적은 원래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투자 가치로 딱 따지니까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하니까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오르더라 이거예요. 수요 공급 뭐냐면 야 여기 예를 들어 강남에 아니면 서울의 중심지에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데 거기서 살고 싶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요. 자, 그 부분은 서울의 강남을 필두로 요즘은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번져서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은 가격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해 가요.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꼽은 이 아파트라는 지역의 특징, 안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요. 투자 예. 가치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협소해져야 돼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예. 그 동네에서 보면 자, 안산으로만 우선 가볼게요. 예. 자, 안산시 아까 말씀하신 게 단원구 고잔동이에요. 예, 예. 예, 그 고잔동에 있는 아파트 이제 한 뭐 2개 정도를 보셨고 다 괜찮아요. 뭐 새 거고 또 여기 공원 끼고 있고 해가지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중앙역인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자,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아까 얘기대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야 되고 살 사람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 안산 전체로 따져서 이거는 새 거고 이것도 뭐 한 10년 차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예.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지하철역이 아니라고 손 치더라도 곳곳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그게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싸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산 전체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결국은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들이 하염없이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거를 막더라 이거예요. 발목을 딱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하염없이 뛸 수는 없어요. 그게 큰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 예. 사실 지금은 생각이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아파트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안 해봤기도 했지만 빌라가 뭐 많이 오르겠어 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도 아파트는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또 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거래 법칙으로 따진다면 좋은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실 것 같지만, 그래도 안산은 안산인 거고 아까 얘기대로 가격이 막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탄도 어찌 됐건은 여기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렇게 저기 돼 좀 분산돼 있지만 이 동탄역은 멀면 멀수록 가격이 싼 것도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탄역 바로 가까이 있는 시범주거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 비싼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해요. 하지만 1기 신도시로 간다거나 아니면 동탄 2기 신도시 쪽에서도 좀 먼 거는 내 거보다 좀 싼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도 샌드위치 껴가지고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 공급 논리에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패러다임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 실례로 제가 처형이 지금 목포 사세요. 조카도 목포를 살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그쪽에서 결혼해서 막 하다 보니까 종잣돈이 생겨요. 그래서 한 2억 갖고 뭐 투자할 만한 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때마침 그때 서울시 자양동 쪽에 있는 빌라를 사놓으면 좀 예. 이렇게 나중에 재개발돼서
좀 그 가격 빌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투자해 놔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5억 투자한 게 뭐 15억 됐고 또 어떤 건 5억 투자한 게 12억 됐고 그래요. 예. 그거는 좋은 위치에 있는 빌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뛰더라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제가 뭐 자양동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양동 같이 좋은 지역에 예. 갭 투자, 전세를 끼고 빌라를 투자해 놓는 것이 예.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저도 만약에 한편으로 그게 그런 생각을 개발된다 손 했습니다. 친다면 개발이 결국은 아파트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개발 속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막 형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딱 환히 만들어졌어.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 성향을 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예. 좀 바꿔주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표님 그러면 그 자양동 구역 지정된 빌라는 지금 많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좋은 지역인데 지정되지 않은 곳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도 지정되지 않아도 4억 이상 돼요. 실투자 금액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지역 뭐 4억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이상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 가치가 높아요. 물론 이제 4억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2억에 맞춰서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금액에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서울의 좋은 지역에 어떤 재개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좋은 투자?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하고 싶은데 이 판로는 이게 토지거래가 때문에 막혔고 그거를 피해서 비규제 쪽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안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도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게 예.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는. 예. 거기는 그들만이 거주를 목적으로 난 좀 새 거 좀 괜찮은 지역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아파트는 거기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좀 오래되고 한 아파트도 충분히 가격이 반값이에요. 예. 네,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거로 가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분이고 이게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고 동탄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 먼 발치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남이 관심을 갖고 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내가 자꾸 그 어떤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이치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분들 투자를 좋은 쪽에다 시켜줬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한번 멀리 계시지만 정말 알차게 시간 내서 서울 오셔서 세미나 한번 오시면 그때 좀 진솔한 대화가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게 예. 내가 어떤 거 물건을 부동산이잖아요. 투자를 해서 그 물건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이 결국은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벗어나서 하는 거는 오히려 의미가 없고 저는 좋은 지역에 어떤 물건이라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이 투자에 대한 가치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마음은 간절한데 좋은 지역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구역이 지정 안 된 지역이어도 당연히 더이 넣었죠. 왜냐하면 예. 분위기상 구역 지정이 된 곳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구역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을 보고 살펴본다면은 그게 투자는 최고로 잘하는 투자예요. 최소한의 투자. 많이 프리미엄 붙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프리미엄 많이 아직은 안 붙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모았었나요? 권해드려 보는 거예요. 아직도 자양동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잘 진영님 꼭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세미나에 꼭 오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팬이신 시청자분이셨네요. 투자로 보신다면요, 보시는 지역 내에 이제 공급이 수요 대비 어떤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문의 주신 지역들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양동 말씀해 주신 대로 자양동 쪽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전략 한번 잘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그 서울에 그 신속 통합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 빌라 한 채와 네. 그 재건축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지금 개발 중인 그 빌라 두 채에서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2017년도 이전에 취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뭐 조합원 분야 그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모아타운은 예외라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그 재개발 구역하고 그 모아타운 구역에 있는 빌라를 분양 그 신청을 같은 해에 해도 문제가 없는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부동산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지금 총 4채 이제 가지고 계시고 2017년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당첨 금지 조항 관련해서도 궁금하시고 이제 분양 부분에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4채를 갖고 있어요. 많이 시청자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자, 우선 그 재개발 아까 구역에 있는 건 어디 쪽에 있어요?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되게 예전에 사놔서 네. 그 강북구 미아동이에요. 미아동 쪽에 자 하나 갖고 있고, 또 재건축되는 건 어디 쪽에 있어요? 이거는 노원 쪽이요. 노원구 쪽에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또 나머지 2개는 그 모아타운이라고 했죠? 네네. 네네. 자, 일단은 하나는 재개발, 하나는 재건축, 또 2개는 모아타운. 자, 근데 전부 다 2017년 이전에 매입을 하셨다고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라는 부분에 해당되느냐?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많이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자,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구역이 있고 토지거래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가 있어요. 각각 네. 그 지정은 됐지만 효과는 틀려요. 토지거래 허가지 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조정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 이런 부분도 해당되고, 취득세도 마찬가지 중과라는 부분도 해당될 것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요, 뭐 조정 대상 구역보다도 대출 규제가 또 심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핵심적인 거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좀 부담을 더 주는, 즉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투기 과열 지구라는 지정을 예전에는 안 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지난 2017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재당첨 금지라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거였어요. 네. 양도를 금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다. 만약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모아타운도 있어요. 근데 당첨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조합원 그 분양 계약을 쓰는 게 있어요. 조합원 분양. 예.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모두 당첨에 해당됩니다. 그 당첨을 하나를 하게 된다면 5년 안에 또 하나는 당첨이 안 돼라는 부분으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시행일이 2017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으니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 또 재건축 모아타운을 산 거에 대한 부분은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이 내가 관리처분 돼가지고 조합 분양을 썼어. 그러고 나서 재건축이 곧이어서 관리처분 돼가지고 5년 안쪽에 이렇게 했어. 그래도 재당첨 금지가 아니라 재당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지셨어. 그죠? 네. 예, 자, 더군다나 모아타운 2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기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도정법.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자, 이 안에 그 투기가를 지우고 내에서는 5년 재당첨 금지도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있어요라고 법문안에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에 대한 법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즉 도정법하고는 틀려요. 이게 지난 2018년에 이원화됐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소규모 주택 재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 내용 5년 재당첨이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5년 재당첨이고 뭐고 간에. 예. 단지 일단 둘 간에만 도정법 내에서 이런 식으로 5년 재당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2017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네 군데 다가 그냥 조합원 분양 계약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채 다 받은 거예요. 아파트.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해결이 됐고 참고 삼아 이제 말씀드리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언제부터 안 되냐 하면은 이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물론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가능은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해당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중간에 내가 팔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아파트가 되고 나서 매도하는 거예요. 뭐 자유지만 이제 그 시점이 있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또 못 팔아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또 모아타운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모아타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재개발처럼 재건축처럼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못 팔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쫙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 나중에 파는 타이밍이 이렇다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됐든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그렇거든요. 지나고 보면 중간에 피가 얼마 붙어서 냉큼 이제 팔고 나면은 갑자기 불이 붙어서 사업이 막 진행되는데 피가 또 막 올라.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되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 또 모아타운 투자의 핵심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우리 시청자님한테 4개의 아파트를 미리 좀 분양을 받을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 아주 좀 행복해지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곳이 전부 이제 2017년 이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혹시나 매도 부분에서는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게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그리고 재건축이시잖아요. 각각 타이밍이 다릅니다. 신통기획은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매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겠고요. 모아타운 역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타이밍들 각각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전략 세우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문자 만나볼게요. 98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양동에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재건축 아파트고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엔 가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소형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도 같아요. 우선 가양동입니다. 이제 가양동이 강서구 가양동이죠. 이렇게 한강변에 쭉 해서 9호선 라인으로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탄생 배경으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김포공항, 그죠?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이렇게 아파트를 쭉 이렇게 병풍처럼 지어놓으면은 한국이 저렇게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제 도시개발 공사에서 진행이 된 그 아파트 단지들이다예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LH라든지 SH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어놓고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양력을 저기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또 평형도 굉장히 소형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어요. 즉 이쪽의 아파트를 대형 단지로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우선 제일 필요했던 게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에 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진행을 지어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들여다 보면은 지하철도 이제 9호선 라인인데다가 한강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쭉 살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 찾아모은 용적률로 따지니까 사실 좀 애매하긴 하는데요. 한 180%에서 220%로 진행이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옛날에 찾아모은 용적률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새로 진다면 예를 들어 뭐 한 150% 졌다. 지금 한 300% 진다라고 한다면 2배를 더 질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제 옛날에 지어진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용적률이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소형 단지에서 중형, 대형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용적률 상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크나큰 세대 수를 늘릴 수는 없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대충 소형인데 내가 18평인데 18평으로 굳이 가고자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24평 아니면 33평으로 가고자 한다면 요 정도 옛날에 찾아모은 용적률이 새로운 용적률을 찾아 먹으면서 진다고 손치더라도 세대가 많이 안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담 전가가 누구한테 오냐 하면 결국은 각 세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사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 부담이 강남은 비싸고 여기는 싸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말은 안 맞거든요. 강남은 물론 그 어떤 똑같은 단지를 진다고 해더라도 좀 럭셔리하게 또 자재도 좀 더 고급으로 할 경우에 당연히 공사비가 늘린다고 하지만
기초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기초적인 자재비 같은 경우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처럼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이 시공비 부담은 조합원들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조합원들이 끌어안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지금 이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가 얼마 하는데 여기에 추가 분담 금액을 5억에서 7억을 내라라고 한다면 재건축을 누가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벽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한강 라인을 위해서는 초고층으로 좀 더 인센티브에 대한 걸 늘리고 그리고 어떤 성냥갑 같은 이런 부분보다도 좀 이렇게 스카이라인 같이 어디는 높게 하고 어디는 낮게 하고 이런 어떤 좀 다변화된 모습 속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소형 단지 같은 경우에서의 조합원들에 의한 찬반으로 따진다면은 반대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시공비에 대한 부분을 거의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되는 단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진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여기뿐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렇게 소형 단지들로 구성이 돼 있는 저쪽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도 마찬가지 경우예요. 예전에 뭐 서울 노원 포레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8단지는 굉장히 저층이었어요. 용적률이 한 10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해서 재건축이 됐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보통 뭐 150%에서 170% 정도 되는 용적률에서 추가 분담금 얼마 내라. 거기도 소형이 많거든요. 그렇게 내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막 분위기가 몰아가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양동의 입지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한강변이니까. 하지만 재건축을 실상에 따져서 재건축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조합원들에 대한 분위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무조건 아파트 해야지 뭐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는 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성이 좀 있느냐는 약간 좀 불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재건축의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추가 분담금과 기타 사업성들 한번 또 비교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다른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또 보고 계신 곳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이야기와 다양하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상담 나누다 보니까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 나눈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대표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참석하시면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나요? 우선 제가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보따리 하나씩은 다 들고 오세요. 그래서 다들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방송에서 못다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근차근 드리는데 처음부터 뭐 질문을 받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분명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의 투자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서 어느 기간 안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조금씩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빨라지세요. 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건 좋다, 저거는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투자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입니다. 과학과 수학이 곁들인 거니까 그 부분 맞춰서 세미나를 알차게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